네, 안녕하세요. 챕터 9 셀 사이클 공개 강의를 맡게 된 준토 13기 김민교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챕터 9 공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단원의 큰 틀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세포 주기 각 단계의 특성을 먼저 공부하고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이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인 종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포 주기는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나뉩니다. 먼저 간기는 세포 분열의 준비 단계로 세포 생장과 염색체 복제 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간기는 세포 주기 전체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분열기는 핵 속의 유전물질들이 분리되는 유사분열과 세포질이 분리되는 세포질 분열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간기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포 주기 내에서 간기와 분열기가 교대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딸 세포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준비 단계인 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기는 다시 G1기, S기, G2기로 나누어집니다. 세포의 성장은 간기 내내 이렇게 일어나지만 염색체 복제는 S기에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다음으로 유사분열은 전기, 전중기, 중기, 후기, 말기 총 5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유사분열의 마지막 단계인 말기에 이렇게 세포질 분열이 겹쳐져서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유사분열기가 완성됩니다. 이제 유사분열의 세부적인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기 G2기에서는 이렇게 핵막과 인이 존재하며 중심체가 복제되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간기 S기에 복제된 염색체는 응축되지 않은 상태의 염색사, 이렇게 실타래처럼 존재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분열기 시작인 전기에서는 염색사가 응축되어 이렇게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할 정도로 뚜렷한 형태를 가지게 되며 중심체에서 뻗어나오는 이 노란 색깔 가느다란 유사 분열 방추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중심체 주변의 짧은 미세 소관들을 성상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 중기에서는 핵막이 붕괴되어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유전 물질들은 염색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각 염색체의 가운데에 있는 동원체에는 방추사 부착점이 형성되며 아까 뻗어나온 이 가느다란 미세 소관이 이 방추사 부착점에 결합해 염색체를 앞뒤로 움직이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단계인 중기에는 중심체가 세포의 양 끝에 이렇게 위치하며 염색체는 양극 사이 중앙에 위치한 가상의 면인 중기판에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게 됩니다. 후기는 핵 분열 중 가장 짧은 단계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 끝으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염색체는 미세 소관이 짧아짐에 따라 세포 끝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미세 소관은 여기 있는 중심체 쪽에서부터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의 동원체 쪽 끝에서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말기는 유사분열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핵막과 인이 다시 생성되기 시작하며 유전 물질들은 염색사 상태로 돌아갑니다. 또한 말기 뒷부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질 분열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되는데요.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분할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분할구가 생겨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식물 세포의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세포판이 형성되어서 최종적으로 두 개의 딸 세포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진핵 생물의 세포 분열 과정이었고요. 원핵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가 자라서 크기가 2배 정도로 커지면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방법인 이분법으로 번식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대장균의 세포 분열 과정인데요. 이제 염색체 복제가 진행되면서
여기 보이시는 이 초록 색깔 두 개의 복제 원점이 세포의 양 끝에 위치하게 되고 복제가 끝나면 세포막이 이렇게 안쪽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새로운 세포벽이 합성되어 최종적으로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제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세포 주기가 세포질 내의 물질에 의해 조절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로 다른 세포 주기에 있는 세포들이 융합을 유도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실험을 보시면 S기와 지원기의 세포가 결합하면 지원기의 세포가 바로 S기로 들어가시는 걸 볼 수 있고요. M기와 지원기의 세포가 결합을 하면 이 지원기의 세포가 바로 M기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S기나 M기 세포 내에 존재하는 물질이 S나 M기로의 진행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은 여기 그림과 같이 내재된 시계에 의해서 스스로 작동하는데 신호등처럼 전진 신호와 정지 신호에 따라서 세포 주기가 조절됩니다. 여기 있는 이 체크 포인트에서 전진 신호가 주어지면 다음 단계의 세포 분열을 진행하게 되고 전진 신호가 주어지지 않으면 분열하지 않는 상태인 G0기로 전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세포에서는 여기 이 G1 체크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확인점으로 여겨지며 그림에 표시된 이 세 개의 체크 포인트 외에도 S기 체크 포인트 같은 다른 확인점들이 추가적으로 더 존재합니다. G1 체크 포인트에서는 세포가 전진 신호를 받지 못하면 분열하지 않는 상태인 G0기로 돌아가고 전진 신호를 받으면 세포 주기가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M 체크 포인트에서는 염색체 어느 하나라도 방추사에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정지 신호를 받기 때문에 모든 염색체가 방추사에 결합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후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지 신호와 전지 신호는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인 요인들을 통해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그 외적 요인의 첫 번째로 생장인자는 특정 세포에서 분비되어 다른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는 단백질로 혈소판 유래 생장인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 그림에 보이다시피 이 PDGF가 없는 경우에는 세포가 분열하지 못하고 있고 PDGF가 있는 경우에만 세포가 지원 하점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PDGF가 아까 이 사진에서 보였던 이 체크 포인트에서 확인적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외적 요인에는 밀도 의존성 억제와 부착 의존성을 줄 수 있습니다. 밀도 의존성은 세포가 한 층을 꽉 채워서 분열을 하면 이제 분열을 멈추는 특성이고, 부착 의존성은 분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부착되어야만 하는 성질입니다. 이 부착 의존성은 대부분의 세포가 가지지만 암세포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 세포가 배양 접시 표면에 붙어서 분열하는 것은 부착 의존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세포가 한 층을 모두 채워서 분열을 멈추게 되는 이러한 특성은 밀도 의존성 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 세포들은 세포가 한 층으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면 분열을 멈추는 밀도 의존성 억제를 갖지만 아까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지 않기 때문에 한 층 이상으로 계속 분열을 해서 세포가 겹쳐진 이런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포 주기 조절의 실패로 발생된 암세포는 세포 주기 조절 신호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성장 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분열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정상 세포 덩어리인 종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양성 종양은 원래 위치에 계속 남아있고 외과적 수술로 완전히 제거가 가능한 종양입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서 여러 기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종양입니다. 한 곳에 모여있는 종양의 경우에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고, 전이 되었거나 전이가 의심되는 종양의 경우에는 세포 주기의 특정 단계를 억제하는 화학 약물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9단원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큰 틀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영어 단어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주기는 인터페이스, 간기와 말틱페이스, 유사분열기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다시 G1기, S기, G2기로 나누어지고 마이토틱 페이스는 프로페이스, 프로메타페이스, 메타페이스, 메나페이스, 텔로페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토키네시스, 이렇게 총 6단계를 거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장인자, 밀도 의존성 억제, 부착 의존성 같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체크포인트 지점에서 정지 또는 전진 신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체크포인트에서 전진 신호를 받았다면 다음 단계로의 세포 분열을 계속 진행하게 되고, 정지 신호를 받았다면 분열하지 않는 G0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호등 역할을 하는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밀도 의존성 억제와 부착 의존성을 지니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하는 흉물, 종양이 생기게 됩니다. 네, 국어의 흐름은 이 정도로 잡을 수 있겠고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상당히 익숙하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단계별 특성들 위주로 암기하시고 영어 단어까지 야무지게 외워주시면 시험 치는데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